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임대차 3법. 한 달 전쯤부터 얘기가 슬슬 나오더니 기어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31일부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저 말고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뭔지는 대략적으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두 번째 전월세 5% 상한제 5%밖에 못 올린다.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인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보다 중요한 건 이 세 법안이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하고 심지어 전월세를 지금 살고 있는 건들에도 모두 소급해서 조정하겠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임대차 3법에 대해 다들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확실하게 통과가 된 법은 어떤 법이 통과가 됐는지 설명드리고, 그보다는 또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 이외에도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세간에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틀린 얘기도 많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이 또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께서는 앞부분을 좀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먼저 전월세 신고제부터 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그렇게 크게 이슈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법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 매매를 하시면 매매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 들어가시면 실거래가 뜨죠. 그게 다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해주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국토부에다가 올립니다. 실거래 내역을 신고를 합니다. 호갱노노가 그 자료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는 실거래가를 알 수가 있죠. 전세 월세 계약은 그게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신고해라. 그리고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는데 전월세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가 되고, 임대차 신고 처리가 되면 또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냐 그러면 임대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신고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임대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구나. 그래서 탈세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안 내고 확정일자 같은 거 안 받는 조건으로 조금 저렴하게 해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약간의 세금 증가는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월세에 영향을 주겠죠. 월세가 약간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두 번째부터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와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나고, 이게 소급 적용까지 되면서 이 3콤보가 만나면서 좀 무시무시한 효과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 다들 아시죠? 전월세 갱신할 때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든 월세액이든 갱신을 할 때 2년 동안 살고 또 2년 갱신을 할 때 그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겠다. 만약에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면 시세가 많이 오르면 한 번에 1억 5천도 갈 수 있고 2억도 부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최대 5%까지, 그러니까 1억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겠다. 내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1억이었다가 5천만 원 되고 1천만 원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올리는 거는 5% 이내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 지역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 안 그래도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전세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이 오르는 지역에 있는 임대인들은 갱신하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갱신을 하면 5%까지만 하래. 갱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그냥 그거 안 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래.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자유롭게 전세가를 2배, 3배 확 올릴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갱신을 하니? 안 해. 라고 할 게 뻔하니 뭘 했냐? 3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2+2+2다. 또는 무제한이다. 평생 동안 할 수 있다.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싶어도
타당한 증빙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물론 그 법안도 발의된 건 맞아요. 발의된 건 맞는데 어쨌든 통과되진 않았고 2+2+2도 통과되지 않았고 2+2, 즉 2년 다음에 2년 더 가장 그래도 무난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통과가 됐어요. 오늘 통과가 됐고, 자, 그래서 임차인은 2년 계약 후에 우리가 계약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제 더 뭐 계약을 연장할지 끝낼지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쌍방 중에 한 명이라도 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그냥 종료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절을 해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어도 임차인은 강제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2년만 더, 여기서 2년 살고 나서 또 2년 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통과된 거는 2년 더하기 2년까지만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전월세 상한제와 만나면서 전월세 상한제에서 전월세 5%밖에 못 올리게 하니 갱신하지 말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5% 이내에서 한 번은 갱신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4년을 확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뭐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법안들이 소급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소급이란 건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들, 보통 법을 시행을 하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법을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법을 시행을 했는데 과거에 벌어진 일에다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못이 아닌 게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잘못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는 버스에서 담배를 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버스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물죠. 근데 어느 날 정부가 내가 버스에서 담배를 핀 지 10년 후에 법을 만들었어요. 버스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법을 만든 것까지는 좋았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너 10년 전에 담배 폈지, 버스에서. 너 벌금 내. 소급할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소급 조정은 그래서 원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조정을 다 해버리는 추세예요. 그냥 과거에 법을 지켜서 뭔가 투자를 하고 계약을 맺은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소급 조정시키는 거죠. 그냥 지금 새로 만들어진 바뀐 법으로 그냥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해서 전월세를 살고 있어. 2년 계약해서 이미 1년 살았어. 1년 남았어. 우리는 분명히 2년만 살기로 계약을 했어요. 당시 계약할 때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2년 계약이고 2년 살 거라고 계약을 했어. 근데 1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2년을 더 살게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원하면.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반대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 소급 적용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법을 지켜서, 당시에 법을 지켜서 계약을 했고 인생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지금 만들어진 법으로 그걸 다 취소시키고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고요. 이미 도장을 찍은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이 약속을 서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한 계약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시행을 하더라도 저는 소급 조정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걸 그냥 해버렸어요. 이 소급 조정이라는 거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타이타니코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크루즈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크루즈고요. 태평양을 건너가겠죠.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운임이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3월 3일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너무 싼 것 같아서 회사가 3월 7일에는 200만 원으로 2배씩이나 요금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손님 1이 있었어요. 이 손님 1은 3월 3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타이타니코를 타고 3월 3일에 출발을 했어요. 이 손님은 3월 3일이니까 100만 원의 티켓을 구매했겠죠. 이 손님은 이 티켓 가격이 100만 원임을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내가 150이면 내가 안 탔을 텐데 100이라 탄다 라고 생각을 하고 탑승을 했는데 3월 7일 날에 승무원이 와서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손님, 오늘부로 저희 크루즈 요금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난 행운을 하구나. 야, 내가 티켓 구입하고 4일 만에 가격이 2배나 올랐어? 나 완전 행운이네. 와, 저는 그럼 100만 원에 탑승했으니까 운이 좋네요. 승무원이 뭐라고 해요? 손님, 운임은 소급 조정됩니다. 소급 모르니? 손님 100만 원밖에 안 내셨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신 거예요.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던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리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깡패죠, 이거. 이게 바로 소급이에요. 이 손님과 크루즈 회사는 이 100만 원이라는 요금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나는 100만 원을 내가 줄 테니
너희는 나를 한국에서 미국까지 데려다 줘 라고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요. 200으로 바꾼 다음에 앞으로 이 크루즈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200만 원이라는 가격 정보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200이니까 난 비싸서 안 탈래. 난 이것도 괜찮아 탈래. 근데 이 손님은 그런 기회가 없죠. 그냥 이거를 소급해버리는 순간 나는 100에 동의를 한 건데 200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래. 처벌한대. 뛰어내리래.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옵니다. 아시면서도 그냥 위헌을 스스럼 없이 강행을 한 거죠. 그래서 7월 31일부로 이 임대차 3법이 소급 조정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는 것보다는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자, 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야 임차인이 연장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루 전에는 안 돼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이것도 바뀝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기준은 뭐냐면 지금 원래 전월세 계약하고 나서 이거를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할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지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타진하는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죠. 그러니까 원래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종료하고 싶으면 해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될 뿐이죠. 그냥 기간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정이 됩니다.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0일에 계약이 끝나는 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되겠어요? 10월 10일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겠죠. 이날이 지나가면 10월 11일이 되는 순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2+2라고 한 번에 한해서 첫 번째 계약하고 한 번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아무도 서로 얘기 안 해가지고 2개월 전까지 그냥 가만히 서로 있다가 묵시적 갱신이 돼버렸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거를 이렇게 한 번 연장한 걸로 보느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걸로 보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이 사람이 2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해주고 총 2년 더하기 2년, 4년 살게 해주고 내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못 내보내요. 이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갱신 요구권을 한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아직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또 묵시적 갱신했어요? 그럼 또 2년하고 여기 2년 또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확실하게 너 계약 갱신 요구권 쓸 거야? 물어보시고 갱신할 거야 라고 하면 2년만 추가해 주시고 4년 후에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새로 세입자를 구하면은 임대료를 다시 정할 수가 있어요. 5%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이것 서로의 합의 하에 보증금 차임을 정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괜히 6년, 8년 가지 말고 딱 4년만 하고 끝내야겠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 어차피 계약 갱신 될 거니까 그냥 묵시적 갱신 해버리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 시행 시 잠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 요구할 수 있느냐. 자, 이건 아까 일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갱신을 거절을 한 거예요. 원래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하면 이 사이에 거절하면 계약 끝나는 거죠. 난 거절했으니까 이분이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가 3개월 전에 갱신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왔어요. 근데 아직 3개월 남았죠.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있으면 계약갱신 청구권 아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원래는 안 됐었는데 법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3개월 남았으니까 나 이거 쓸래. 갱신 요구권 쓸래. 라고 할 수 있느냐 인 건데 이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 계약했는데 어떡하라고. 다행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임대인은 어쨌든 당시 법으로는 적법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버리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야 되죠.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체결돼버렸으면 계약이 체결돼버렸으면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보고 임대인이 빨리 계약해야겠다. 지금 법 시행됐어요. 31일부로 법 시행됐는데 제3자와 계약하면은 괜찮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법 시행 이후에 계약을 했다. 이거는 아까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해놓은 거고요.
법 시행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거예요. 집주인이. 이렇게 해보려고. 그럼 큰일 나요. 이때는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약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실수니까 내가 계약금 1억 받았어요. 새로운 세입자한테 1억 그냥 그대로 돌려주고 1억 더 줘야 되죠. 원래 계약 파기하면 2배 주는 거죠. 계약금에.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내가 계약을 해놨어요. 새로운 세입자와.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거 보시고 빨리 계약하자고 해서 세입자 구에서 계약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2년 더 5%로 했는데 임차인은 그럼 무조건 이 2년을 거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건 좀 웃기죠. 사실 이건 분명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걸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기 원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건데도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무 때나 연장된 2년에서는 아무 때나 처음 2년은 안 되고 당연히 연장된 2년에서는 아무 때나 나 해지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해지되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 나갈래 방 뺄래 하고 3개월 지나면 방 빼줘야 돼요. 임대인은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연장 요청해놓고 아무 데나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는 묵시적 갱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존에 묵시적 갱신 될 때 아무도 얘기 안 해서 묵시적 갱신 될 때 원래 임대인은 2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을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자, 임대인이 내가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느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나 계약 갱신 요구권 쓰겠다 2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거주하는 거. 나 직접 거주할 거야 라고 통보하고 입주하면 돼요. 이러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고 실제 거주를 안 했다, 허위였다, 이 거주한다는 게 허위였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주할 수 있을 때만 이렇게 통보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거주해야 되냐? 실제 거주는 하는데 하루만 거주하고 전입신고 하루 했다가 하루 살고 나와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괜찮느냐? 이거 안 돼요. 지금은 2년 최소한 살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좀 웃기죠? 내가 내 집 사는데 2년 이상 살아야 돼요 또. 참 재밌습니다 법이. 내가 이렇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하겠다고 했으면 2년 이상은 거주를 유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되게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여러분 아까 썸네일이 있었던 5가지 질문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답을 아실 수 있겠죠. 전월세 무제한 연장해줘야 되나요? 요즘 전월세 무제한 연장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문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발의된 건 맞아요.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됐고 2+2 한 번만 2년에 한해서 임차인이 연장할 수 있다.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집주인이 얼마나 실거주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2년은 실거주하셔야 됩니다. 하루 실거주하고 한 달 실거주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그거 안 돼요. 이미 여러 번 갱신을 해줬는데 또 해줘야 되느냐? 난 전에도 해줬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또 한 번 해줘야 되느냐? 또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전에 해주셨던 것들은 호의로 해주신 거고 무조건 임차인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은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됐든 합의로 갱신이 됐든 뭘로 갱신이 됐든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한 번은 더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약기간 하루 남아있어도 이 법 시행됐을 때 계약기간 하루 남았어요. 원래 나가야 돼. 근데 이 법 시행됐으니까 나 눌러 살래요 2년 동안. 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했죠.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얘기해야 된다. 원래 계약을 갱신할지 종료할지 정하는 6개월에서 한 달 사이 이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만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하루 남아있으면 이미 한 달이 안 남았죠. 한 달이 안 남아있으면 연장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여기 걸리신 임대인들은 나름 운이 좋죠. 요즘 전세가 엄청 올라서 전세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가 폭등을 확정인데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는 오늘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원래 이 내용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못 다룰 것 같아요.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세가와 집값에는 이 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갭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집이든 집값이 전세값보다 비싸고 이 갭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이미 지금 전세가를 매우 폭등시키고 있고요. 이거는 심지어 폭락론자들도 반박 못할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다시 영상 만들어서 답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임대차 3법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